여러분은 지금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이거는. 자, 이번에 저희가 선거 이슈가 아닌 다른 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 도민의 어떤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남부 내륙철도 사업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낱낱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남부 내륙철도 이렇게 하면 요즘에는 뭐 진주, 창원 어떤 이런 대결구도 가장 지금 이슈가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화면부터 저희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선 변경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창원시. 하지만 이후 진주와 창원은 고의 진실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예타를 면제하니 마주한 또 다른 갈등에 남부내륙철도가 제대로 놓일지 우려의 시선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남부 내륙철도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낙후가 된 이 서부 경남 지역을 위한 어떤 사업이다.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취재를 좀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그전에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이거든요. 이제 10년 묵은 수건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사실 약간 다른 데보다는 낙후된 서부 경남을 살리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경제성 약간 이유로 계속 안 돼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고 이제 어떤 그런 지역경제 발전에서 좀 추진된 사업이죠 이게. 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남부내륙철도가 김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진주를 통과해서 서부 경남을 꼭 통과해서 지나가는 구부러진 형태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철도가 없었는데 이를 통해서 어떻게 철로가 하나 생기면 물론 그 주변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수송대 같은 것도 원활하게 될 거기 때문에 경제 효과가 원체 큰 사업이다 보니까 맞아요. 생산 유발 효과가 10조 원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기대가 굉장히 컸죠. 그리고 또 일자리 8만 개도 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효과가 큰 사업이지만 그만큼 정부에서 부담이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이제 예타 면제가 되면서 이제 추진이 되는데 이 예산 비용만 4조 7천억입니다. 이 사업이 크면서 이 김경수 지사의 1호 공약으로 많이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인사로 많이 분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예타 면제까지 되면서 좀 진짜 되겠다.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그 정도 큰 사업인데 이제 창원시에서 조금 좀 세게 얘기를 하면 좀 중간에 이제 회방을 좀 넣은 거 태클 들어간 거죠. 태클 심하게 걸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선 변경을 국토교통부에다가 변경을 제안했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의 이제 창원시 입장을 잠시 조금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이번 KTX 남부내륙 고속철도에 대해서 의견을 내보라고 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많은 경남도민들이랑 뭐 또 직선화를 하면 이제 공사 비용이 2천억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그리고 이제 창원시가 주장하는 위치가 지금 함안의 군북입니다. 함안 군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산이랑 군북이랑은 이제 기존 철도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진주도 갈 수 있고 거제도 갈 수 있고 그다음 창원도 갈 수 있다. 그러면 170만 명의 도민들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니 근데 웃긴 게 서부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꼼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주시 입장에서는 황당한 게 물론 이제 다 알겠고 뭐 이해는 되는데 분명히 주장하는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진주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게 된 사업인데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가로채기 그러니까 뭐 태클이 들어버리면 그게 창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돼버리면 이게 노선 변경이라는 게 말이 쉬운 노선 변경인지 맞습니다. 공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게 뭐 저희가 뭐 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그래서 진주시가 그 창원시에다 대고 그냥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비양심적이다. 너네 진짜 도덕적이지 않다. 뭐 한 짓이냐. 아니 창원시가 이건 제가 그냥 문득 생각난 건데 지금 사람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라도 거기에 이제 대해서. 인구수를 좀 늘리려고 하는 어떤 책략이 아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근처에 이제 그런 여기 근처. 네. 저번 주부터 약간 그러면 충분히 이제 좋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함안과의 사전 소통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공기가 길어져 버리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클 수밖에 없죠. 예산을 땄을 때 바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 예타 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엄마가 그냥 너 이거 만들 때 돈 써라 카드를 준 격액이거든요. 그렇죠. 예산이 얼마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공기가 좀 이런 창원시나 진주시의 갈등 때문에 이런 공기가 좀 늦춰진 걸 우려하는 지자체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이렇게 루트가 나왔잖아요. 그럼 어느 예. 정도 이제 사전 탄원서 조사가 다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또 새로운 노선이 되면 다시 제로 베이스에 시작을 해야 되면 결국은 뭐 10년, 20년 그냥 가겠는데요. 이 상황에서 보면은 네. 아까 표 기자가 말했는데 김경수 지사의 1호 공약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좋자고 한 건데 이렇게까지 지금 난리를 치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이게 참 난처하다. 지금 난감할 것 같아요. 풀리는 거 진짜 하나도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냐, 음. 균형 발전 균형 논리냐 논리냐.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오는 건데 지자체 간 노선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조기 착공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입장은 적극 이해하지만 남부 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이해하며 경남도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갈등이 계속되니까 이제 도에서 지난 2월에 창원시와 진주시 가맹점을 불러놓고 그냥 너희 합의해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조기 착공 빨리 착공해야 된다. 착공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서로 이렇게 얽힌 실컷 카드 받았으니까 빨리 하자. 이렇게 매진할 것을 당부를 했다는데 또 그게 잘 안 됐나 보죠. 예, 제가 그 서부청사에서 이제 대화가 나눠졌던 게 12일 날 제가 그 다른 취재를 가서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 저희가 그 같은 이제 케이블 방송의 서경 방송에 있는 네네. 기자에게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 준비 철저히 했는데. 네, 정말 이게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서부청사가 진주에 있다 보니까 또 홈 어드밴테이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강력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거는 원한대로 가야 된다. 그럼 원한대로 하기 위해서는 창원시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안이라는 게 없었다. 이거는 그 이때까지 추진하면서 나왔던 안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리고 또 국토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낸 것뿐이다. 그러면은 싸우진 않았어요. 현장으로. 실제로 갈등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당시 이제 국장급 인사들이 네. 참석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언쟁이 되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행선인데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약간 이건 안될것 진짜 같은데. 중재도 좀 중재가 돼야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의견이 평행선이다 보니까 진주 입장에서는 이게 중재할 사안이 아니죠. 이게 그쵸, 중재 그쵸, 사안이 그쵸. 원래 뭐 하던 거를 갑자기 이렇게 뭐 바꾸자는데 그게 네.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러니까 아닌데. 저희가 항상 이걸 하고 싶다 하는데 항상 국장님이 방향을 바꿔라라고 하면은 진짜 화나듯이 취재 방향을 좀 바꿔라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아니, 되면 다 해왔는데 다 해왔는데 해왔는데 잘 하시든가 잘 쓰시든가. 저 특종 여신입니다. 네, 네. 그 양 지자체만큼이나 주변 반응도 되게 좀 재미있는데요. 저희가 10일 날 실제로 도청에서 있었던 통영, 고성, 거제 지자체 등이 장들이 이제 직접 도청에 찾아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지자체 싸우지 마라. 네. 일단은 먼저 착공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사항을 논의하자.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착공을 시작하고 논의를 할 수가 없지 않아요? 맞아. 그렇지 안 되죠. 네, 보통은 그 사기 치는 거 아니야? 김천에서 이제 거제까지 172km인데 네.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구간별로 일단은 앞에부터 시작하자 근데 이거구나. 제가 좀 실제로 네. 이제 그 세 분 시장 군수 중에 한 분이랑 되게 친밀도가 있어서 살짝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어느 쪽 지역의 의견이 맞는 것 같냐 이러니까 좀 내심 진주 쪽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계획이 그랬고 맞아요. 그리고 이번 이제 남부 내륙 고속철도 갈등을 보는 좀 시선이 딱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경남 도민이 서울을 가는 게 편해지는 것이냐, 네. 서울 사람들이 경남을 오는 것을 편해지느냐. 그게 뭐가 차이가 있죠. 이게 아무래도 경남 사람이 서울을 가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네. 그 170만 인구가 이제 함안 군북에 있을 경우에는 거리도 단축되고 여러 지역에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환승역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하만이 때. 예, 함안이 때. 근데 반대로 이제 서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경남으로 오면? 경제적 효과에도 막 관광 효과나 뭐 이런 네, 부분들이 네, 네, 되게 네. 많지 않습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뭐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 사람들이
우리 지방으로 오는 관광지로 게. 오는 걸 맞아, 편하게 맞아.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균형 발전 논리를 지금 진주나 그리고 지역에서는 그럼 명분도 이제 명분은 각자 얘기하는 거니까 다를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만들어봐야 알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기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래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 근데 큰 거예요. 기자분들이 궁금한 게 뭐가 맞다 생각하세요? 경제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저기 봐야 되는데 조금 더 말을 지켜봐야 돼요. 말이 국장님 너무 아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원안이 있으면 네. 물론 원안이 창원시는 원안이 없다고 하지만 원안이 있으면 그거대로 가야지 안 그러면 그거만 기다리고 있던 그러니까요. 다른 지자체 저는 입장에서 공약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공약 네. 보고 다 찍어줬을 거 정말. 아니에요. 맞잖아요. 또 다른 시점으로 볼 수 있는. 또 창원과 진주 어느 누구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도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계획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남부 내로철도의 또 다른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뭐 거제, 통영, 고성 여기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조용한 이유가 정당을 보면 네. 창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남해안 3개 시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통영, 고성, 거제 단체장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니 네. 그리고 또 진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미래통합당이고 네. 또 함안 군수 같은 경우에도 미래통합당이죠. 그렇게 이게 짝이 맞아요, 지어지네요. 짝이 이상한 방향으로 지어지고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 서부 경남이라는 그 한 울타리를 봤을 때는 세 개 지자체장들이 이제 진주를 좀 지지를 하지만 네. 그래도 같은 정당의 시장 정책에 대해서 또 반기를 드는 분위기를 만들 수 창원시장이 없으니까 같은 당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어려운 그리고 해버리면 실제로 고성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서 하는 이제 서부 경남 이제 남부 내륙 고속철도 같은 집회 참석을 자제해 달라고까지 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분위기가 되게 조용하고 그 세계 시군 지금 분위기가 조용한 이유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애매해서 어쩔 수 없는 편들기가 거예요. 한쪽을 편들기가 아, 네. 힘든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정복 때문에 이제 그렇죠. 시한폭탄이거든요 지금. 맞아. 결론이 언제쯤 나는데요? 제가 알기로 9월에 이제 국토부 발표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 이제 좀 잘 매듭이 돼서 좀 현명하게 조금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야. 그래. 제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 싸움 구경인데 아니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니 우리 지역민을 생각하셔야죠 국장님.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재미로 지역민의 어떤 이익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요. 많이들 이렇게 부딪힘이 있을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도 좀 골머리 앓을 것 같아요. 진짜 본인의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 일 공약 가지고 지금 감나라 배나라 시군에서 서로 가타부 타고 있는 거잖아요. 도에서 이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누구를 특정 뭐 지역을 발언할 수도 없고 뭐 이제 국토부의 결정을 좀 기다린다는 분위기를 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국토부의 결정이라는 게 노선 국토부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노선 아무래도 지역의 의견이 반영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또 이제 국토부네. 국토부에서 김해 신고항도 국토부인데. 국토부네. 오히려 김경수 지사가 정할 수 있었으면 더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야,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안 보면 되잖아. 한 단계 건너뛰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 자체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도지사 사업들이잖아요. 입장에선 되게 이럴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처음에 이제 경남 도지사로 하자 이렇게 했을 때 하기 싫어했잖아요. 그렇지 않나? 이거 다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촉이 있었던 다 거야.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들을 모든 것들을 다. 맞아. 아 참. 쳐가지고 딱 한 방에 갈 수 있는 게 안 되는 게 여기저기 다 연결이 맞습니다. 돼 있고 다 네.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걸 조율하는 게 사실은 능력이기도 하고 김경수 지사한테 기대하는 게 저희가 이제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분 업보라 업보. 도지사를 하게 된 이상 책임이고 어쩔 수 없어요. 아 근데 진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으니까 정말요. 걱정돼.